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언가를 남한테 좀 받기를 좋아하죠. 항상. 거저 무료로 받는 걸 참 사람은 좋아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은 유산의 상속에 대한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가 가진 재산을 그 자식한테 물려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보통 상속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상속이요. 자, 내가 노력하지 않고 부모가 쌓아놓은, 이렇게 놓은 재물을 내가 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주에서 유산을 어느 부분에 접목을 시켜야 될까요? 내가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부모가 나한테 무료로 준다는 그런 의미를 본다면은 큰 혜택입니다. 자,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주어지는 어떤 혜택이나 후원 또는 지지, 어떤 관심 또는 지원, 자,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저절로 유입이 된다는 얘기는 어떠한 나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이 우주가 또는 이 자연계가 나한테 그만한 혜택을 부여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주학에서 그러한 혜택의 자리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저기 사주 구조에서 보면은 이 중심은 항상 일간입니다. 일간. 네. 네. 자, 여기에 그려진 이 화살표들은 절대적인 에너지, 기운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은 대부분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간이 생하는 통로가 하나 있고요. 일간이 극하는 통로. 이걸 재성이라고 그러죠. 예. 일간이 생하는 통로를 우리가 보통 이제 식상이라고 그럽니다. 식상. 식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일간이 극하는 통로를 재성이라고 그럽니다. 또한 일간의 압력이 가해지는 그 기운의 통로를 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성. 또 하나는 일간한테 생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의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를 인성이라고 그럽니다. 인성. 그리고 일간과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을 하면서 교류가 일어나는 자리가 있는데 이걸 비겁이라고 그럽니다. 비겁. 네. 비겁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에너지의 활동은 대부분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비겁만 쌍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겁을 교류, 소통, 또 협동, 협력, 혹은 그러므로 일어나는 사회적인 처세, 이러한 관점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논하고자 하는 이 유산 문제는 그럼 일방으로 통행된 것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자,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혜택으로 들어오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찬넬은 그 통로는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관성과 인성의 통로입니다. 자, 관성은 들어오는데 이걸 극으로 들어오죠. 극. 나를 제압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는 바로 관성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나를 제압하고 압력을 가하고 해서 나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기운 요소이기 때문에 모든 부정적인 일들은
바로 관성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인성입니다. 자, 나한테 유입되는 통로 중에 인성은 생으로 들어오죠. 예, 생으로 들어옵니다. 생. 자, 생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게 개념과 다르죠. 예, 나한테 많은 그런 혜택이 주어지고 나한테 유익한 그 기운으로 다가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생이라는 개념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한테 오는 두 가지 중에 유사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바로 인성에 해당이 됩니다. 인성. 인성의 기운이 작용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저절로, 무료로, 공짜로 나한테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혜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는 또 후원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지원적인 그러한 그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한 보이지 않는 관심이 되기도 하고, 또는 많은 세력들이 나를 관심 있게 보는 지지의 그러한 기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성은 세상이 주는 나한테 모든 혜택이기 때문에 이걸 수혜작용이다. 수혜작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수혜죠. 혜택을 받는다. 그겁니다. 수혜.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유산이라고 하는, 유산 상속이라고 하는 기운의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이 나한테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를 알려면은 바로 이 인성의 동태를 살펴야 됩니다. 선천적으로 사주에 인성이 있다면은 그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남의 도움이 주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사주 원국에 그 천간에 드러나 있으면은 바로 유산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그러한 재물이기 때문에 일부는 받겠죠. 그렇지만 큰 재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허여 부모가 여러 자식을 두었어도 각각의 자식한테 주는 애정이 전부 다릅니다. 그거는 내가 애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작으냐 크냐는 바로 본인의 사주에 인성이 얼만큼 기세를 가지고 작용하고 있느냐를 보면 압니다. 해서 유산이 주어지는 자리가 인성이기 때문에 사주의 인성의 역할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 사주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주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의 일간은 을목입니다. 을목이죠. 그래서 여기에 을목이 자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을목의 기세를 볼까요? 을목은 오해에서 장생을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12운성이 돌아갑니다. 그럼 이게 장생이 되겠죠. 장생. 그 다음에 목욕이 되고, 쭉 가서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왕, 세가 않습니다. 인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지지를 보면은 지지의 해자라고 하는 이 수국이죠. 이 수국은 해자축 방합 수국이 됩니다. 자, 수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죠.
이것이 천간에 발현이 돼야지 비로소 인성으로서의 작용이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천간에는 없고 지지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이 주는 또는 많은 사람들이 주는 그러한 혜택이나 지원이나 관심,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지지에 있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천간의 인계수가 나타날 때 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주가 없는데 이제 이런 운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천간에 임계가 나타날 때가 바로 4세, 4대운, 그 다음에 14대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은 임계가 여기에 투출해서 이 계수가 해자라는 지지의 기운을 타기 때문에 매우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계수에서는 엄청나게 강한 그러한 기운을 발현하게 됩니다. 이때 인성으로서의 작용, 모든 후원이나 지원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나이는 유아기 되니까 부모의 많은 사랑이 주어집니다. 전폭적으로 그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이나 또는 어떠한 자기의 정서적인 발달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대운에 오면은 이때 임수가 나타나겠죠. 임수가 또한 해자라는 기운을 타기 때문에 또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임수도 강한 면모를 드러냅니다. 임수도 강한 면모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제 20년간은, 그렇죠? 4대운, 14대운에서 20년간인데 20년간은 많은 혜택 속에 생활하게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부모가 이 시기에 자식들한테 유산을 분배한다고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이 명조는 많은 유산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성의 기세가 아주 강하게 작용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전폭적으로 모든 것이 나한테 유입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유산 또한 그 기운을 타고 나한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자, 만약에 그런데 이 이운을 지나서 이 경이나 신대운에 신대운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인성이 작용하지 못합니다. 지지에 해자라는 기운이 작용할 때니까 천간으로는 오지 못합니다. 자, 우연하게 자, 우연하게 어느 해에 지금 대운이니까 어떤 세운에 천간에 임계수가 떴을 때 그때는 그 시기에는 많은 유산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 24대운, 34대운 쭉 가보면은 이미 인성은 크게 발현되지는 않습니다. 지지에 있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저거는 천간을 위한 기후작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라는 기운이 해자라는 합을 통해서 크게 생성은 되지만 그것이 외부로 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간에 뜨지 않았기 때문에 큰 작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암암리에 뭐 주어는 지겠죠. 암암리에 어느 정도의 재산이 주어지겠지만은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재산은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경신대운이 흘러갈 때, 이때는 금이니까 이제 관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뭐 신금이 됐든, 또는 뭐 경금이 됐든, 이렇게 관성이 오는데, 관성하고 인성은 별개로 작용합니다.
지금 오늘의 주제가 유산이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유산에 맞춰 설명하는 것은 바로 관성하고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오직 인성의 작용을 보면 됩니다. 자, 작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거는 바로 기세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14대운에, 임진대운에 유산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그때에 그 유산을 내가 다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엄청난 큰 유산이 옵니다. 이미 해자라는 기운을 타기 때문에 임수의 이러한 큰 기세가 강하게 몰아칩니다. 자, 그럴 때 이것을, 이 큰 유산을 내가 받습니다. 을목이 받는데 을목의 기세를 한번 볼까요? 그렇죠? 아까 그 병지, 사지, 그 다음에 생지, 목욕지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요 진에서 오면은 이제 관대지가 됩니다. 을목 입장에서는 관대시 해당되죠. 그래서 본래 있는 원국에 있는 기운보다 약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나게 강한 기운이 몰아치고 이건 한 중간 정도 됩니다. 그럼 이때 유산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 큰 것이 지금 주어졌는데 내가 받을 그릇이 그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지는 이러한 유산의 양은 크지만은 내가 받는, 실제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유산은 그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똑같은 형제들한테 나눠줘도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유산의 양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는 양에 비해서 내가 다 받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받지 못하고, 좀 약간, 좀 서운한 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인성의 기세가 작으면 주어진 자체가 원래 작은 것이고, 일간의 기세가 작으면은 아무리 큰 걸 줘도 내가 그걸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또는 받아서 수용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나이가 어려서 부족한 건 아닙니다. 기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그러는 만큼만 받게 됩니다. 주고자 하는 환경들은, 조건들은 참 크게 나한테 오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양은 내가 갖고 있는 일간의 기세만큼 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간과 이러한 십신간의 기세의 메커니즘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잘 분석해 보면은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재성이 왔다 해서 큰 재성이 왔다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또 작게 왔다 해서 돈을 다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적절한 이러한 기세의 균형 또는 기세에 따른 상하의 작용,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만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유산에 대한 그 개념을 인성의 관점에서 논했습니다. 어느 누구든 어떤 사주가 됐든 이런 유산을 말하고 유산에 대한 해석을 해나갈 때는 반드시 인성이라는 그러한 에너지의 흐름을 잘 간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유산이라는 것은 나한테 주어지는 아주 혜택적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주어지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운의 부족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저 유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공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